오늘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영어 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교재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있죠. 그렇다면 인터넷은 물론이고 녹음기도 없던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조선시대에 중요했던 외국어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였습니다. 국가 간 소통이 필요했던 당시 이런 외국어 능력은 외교의 핵심이었죠. 특히 조선은 사대교린이라는 외교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큰 나라에는 예를 다하고 이웃 나라와는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수적이었죠. 역관은 조선시대의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역관의 위치였습니다. 역관은 중인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임무가 국가의 중대사였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도 그들의 중요성을 인정했죠. 예를 들어 조선 후기 병인양요 때 오경석이라는 역관은 프랑스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석 달치 식량밖에 없으니 조금만 버티면 물러갈 것입니다. 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역관들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 정보 수집과 외교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국가기관이 바로 사역원이었습니다. 사역원의 기원은 1276년 고려 충렬왕 때 설립된 통문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사역원은 계속 운영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역관들의 관리와 교육을 담당했죠. 사역원에서는 사학이라는 4가지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요. 사학은 중국어 교육인 한학, 몽골어 교육인 몽학, 일본어 교육인 외학, 여진어 교육인 여진학을 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육기관에 우어청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말 사용을 금지하고 하루 종일 외국어로만 대화하도록 했죠. 오늘날 영어마을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역원에 들어간 후에는 본격적인 외국어 학습이 시작되었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외국어를 공부했고 매달 2일과 26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3개월마다 원시라는 기말고사도 치러야 했고요. 수련을 마친 후에는 역과라는 시험에 응시해야 했습니다. 역과는 잡과라고 불리는 기술관리 선발 시험의 일종이었는데 초시와 복시에 통과해야만 정식 역관이 될 수 있었죠. 특히 다른 과거 시험과 달리 역과에서는 구술 테스트가 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실제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외국어 학습 교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어 학습을 위한 노골대와 박통사가 유명했는데요. 노골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용된 중국어 회화 학습 교재입니다. 조선 초에 설치되어 운영된 사역원에서 중국어 실용회화의 초급 교습서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3명의 고려 상인이 중국에 가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중국어를 가르치는 책이었죠.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상권은 완전히 회화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 나는 고려 왕경에서 왔어. 이제 어디로 가오? 난 북경으로 가오. 이와 같은 실용적인 회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박통사는 박씨 성을 가진 통역사라는 뜻입니다. 박씨는 중국에 없는 성씨였기 때문에 한국인 통역사를 상징했죠. 노골대가 상인을 위한 비즈니스 회화에 가깝다면 박통사는 일상생활과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노골대보다 고급 단계의 중국어를 다루고 있었죠. 두 교재 모두 처음에는 한자로만 되어 있었으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는 한글로 음을 표기한 노골대언해와 박통사언해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발음을 표기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이 훨씬 쉬워졌죠. 중국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의 학습 교재가 있었습니다. 첩해신어는 새로운 일본어를 빨리 해독하는 교재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온 강우성이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몽어노골대는 중국어 학습서인 노골대를 몽골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몽어유해라는 교재도 있었는데 이는 한자, 몽골어, 국어가 함께 실려 있어 몽골어뿐만 아니라 국어와 중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였죠. 삼역총회는 만주어로 번역된 삼국지를 다시 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3번 번역했다고 해서 삼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팔세아와 소아론이라는 교재도 있었는데 이는 원래 청나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초보적인 수준의 만주어 학습서였죠. 아무래도 역관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관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역관으로 유명한 집안이 등장했죠. 인동 장씨, 밀양 변씨, 우봉 김씨, 천령 현씨, 해조 오씨 등이 대표적인 역관 가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희빈도 역관 집안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희빈 장씨의 친아버지인 장현과 오촌 당숙 장현도 모두 역관이었고 특히 장현은 효종에게 큰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여러 유명한 역관들이 있었는데요.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습니다.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상적은 청나라에 갈 때마다 새로 출간된 책들을 가져다 스승에게 보냈죠. 감동한 김정희는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 이상적에게 선물했고 이 그림은 이상적이 청나라에 가져가 당시 유명 학자들에게 평을 받음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재가 되었죠.
오경석은 16살에 역과에 합격해 역관이 된 인물로 22살부터 일생 동안 13번이나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이상적에게 배웠고 실학자 박제가에게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조선의 승리에 기여했고 1871년 신미양요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김윤식, 박영효, 서광범, 김옥균 등 후일 개화파가 된 인물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태극기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죠.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은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고 뛰어난 서예와 회화 감식가로 전형필의 간송미술관 컬렉션 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조선시대 외국어 교육에는 5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기 교육을 위해 5살부터 사역원에 입학시켜 외국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했죠.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대화를 교재에 담아 살아있는 회화 교육을 했습니다. 언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재를 계속 수정하고 보완했죠. 한양뿐 아니라 외국과 접촉이 있는 지방에도 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외국어 학습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들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국제 외교에 활용했으며 한글 창제 이후에는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죠. 결국 외국어 학습은 시대를 초월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